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공공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님은 수감부서의 관계공무원 소개 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공사업과장 문기식입니다. 먼저 공공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민수 공공개발팀장입니다. 김수근 기반조동팀장입니다. 김재산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사업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공사업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1구간인 낭방계곡 스킬 트레일 초성사업과 2구간인 낭방계곡 산림복지단지 연계 산책로드 조성사업에 대해 동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구간 사업 위치는 탑동교부터 센터농원 앞 제3설교까지로 동사업과 연계하여 2구간은 산림복지단지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1구간 75억 원의 사업비와 2구간 45억 원 등 총 115억 원으로 총 5.6km의 데크로드 스킬 조성, 신규로 거점 쉼터 3개소, 간이 쉼터 1개소, 기존 거점 쉼터 정비 2개소, 보행교 2개소, 포트존 5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구간 3.6km는 2026년에, 2구간 2km는 2027년에 사업 준공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2024년 9월, 2025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2구간인 산림복지단지 연결 구간이 확정되었으며 기본 및 실적의 용역 공정률은 현재 95%로 금년 7월 중 1구간에 대하여 공사 착공 예정으로 목표년도에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생중계 상세 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생현동 588-3번지 1원 860평 부지에 건축 연면적 1,527평, 지하 2층 지상 3층을 226억 2,900만 원을 투입 조성하는 사업으로 각층 주요 시설은 지상에 15면의 주차면과 지하 1, 2층에 총 100대의 주차면, 지상 1층에 시니어 영역 등 2층에 현장 지원센터, 3층에 공유 오피스 등 입주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사 공정률은 5%로 내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생현동 624-27번지 1원 부지면적 2,701평에 지상에 공원 2,701평과 지하 1층에 140만의 주차장과 폭 10m, 길이 96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490제곱미터의 완충 녹지를 250억을 투입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6월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현재 설계 공정률은 70%로 토지 등 손실보상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착공하는 등 목표년도에 공사 준공되도록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유선 확대 개발 경강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상봉암동 9-2번지 1원 부지면적 2,761평에 35억 원을 투입 경강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공사 준공되도록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3-70호선 개설 사업입니다. 상봉암동 164-3번지 1원 국도 3호선 평화로에서 상봉안 역사공으로 진입하는 폭 12m, 길이 335m의 도시계획도로를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 개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 공사 준공되도록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기반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전 지역이 사업 대상지로서 2025년 사업비는 동두천 발전소분 4억 9,100만 원과 양주 발전소분 500만 원, 포천 발전소분 1,100만 원과 지역 자원 시설때 2억 2,700만 원 등 총 7억 3,400만 원으로 경로당 고정식 전자혈압계 33대 설치 사업 등 7개 사업 중 경로당 고정식 전자혈압계 설치 사업 등 6개 사업을 안내하였으며 공사 중인 생양 1등 전통장 공통 판매장 카페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관리 사업입니다. 생현동 511-1번지 1원 1,204평 부지에 27명의 주차면과 지상 3층 2개 동을 200억 2,900만 원을 투입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중 노인에 관한 지상 3층 건축 연면도 404평으로 주요 시설은 북카페, 지혜사무실, 프로그램실, 스튜디오, 대강당 등이 입주할 계획이며 장애인에 관한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433평으로 주요 시설은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등 8개 단체와 프로그램실, 대강당 등이 입주할 계획으로 작년 8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사 공정률은 50%로 금년 10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8쪽의 소리 입마당 조성 사업입니다.
생현동 824-8번지 1원 460평 부지에 건축 연면적 906평, 지하 1층, 지상 3층을 180억 원어치 조성하는 사업으로 각종 주요 시설은 지상에 3면의 주차면, 지하 1층에 30면의 주차면과 지상 1층에 공연장 등 2층에 운영사무실 등 3층에 다목조실 등이 입주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기본 및 시설의 용역 착수하였으며 현재 설계 공정률은 35%로 금년 10월 용역 준공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사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과 소관 요구자료 3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금년 4월 30일 기준으로 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공공사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시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공공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네. 그 림스파 그 시설을 우리 그 공공사업과에서 했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지금 1년이 됐죠. 현재 거의. 서류상으로 이관한 거는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이관했습니다. 예, 그런데 서류상을 이관했으면은 그런데 아직까지 오픈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런지 아시죠? 지금 먼저 번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했는데 저희한테는 뭐 실질적으로 큰 지장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뭐 하자는 아니고 일단은 그 보완 공사를 해준 건 있거든요. 근데 네. 아마 운영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무슨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하여튼 그래도 그런 내용은 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공단이 이제 그 자체 시설 점검을 25년도 1월 20일 날 했더라고요. 그런데 총 29군데의 시설물 안전 미비 사항을 이제 파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계상 문제점들 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는 한 4-5군데 정도가 지금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걸 빨리 정리한 다음에 보수 보강해서 오픈을 하겠다고 그렇게 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얘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 안전 난간 미설치 같은 거 또 낙상 위험이 있는 미끄럼 방지 관련 또 그다음에 전기 분전반이 여성 탈의실 내부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안전 관리에 좀 곤란한 문제점들을 이제 좀 바깥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우수배관이 볕이 들지 않는 곳에 위치해서 동파가 발생해서 그거를 다시 교체하는 그래서 다시 빼내는 그런 작업을 좀 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이 나열이 돼 있는데 아무튼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도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소리 마당이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제 할 거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중앙동에 지금 이제 주차장 관련해서 거기에 또 우리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제 이 건축물을 올리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런 그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도록 또 조기에 빨리빨리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 안전성과 그 다음에 효율성 그리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성을 충분히 우리 가지고 앞으로 그 시설물 설치를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용자 측면에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면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공공사업과에서 모든 시의 건물을 처음 시작을 하죠. 계획 세우고 설계하고
계획은 일단은 저희 뭐 실무부서에서 하고 네. 일단 건축기획 용역까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짓는 거는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예. 하시잖아요. 예, 예. 모든 것들 거의 다 모든 것은 거의 아니고 다죠. 모든 것은 아니고 어.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만약에 담당 인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쪽 부서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 뭐 어울림센터라든가 복합, 무슨 반다비, 네, 그리고 네. 상생, 정말 공인누리 같은 경우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정말 중간에 저희가로 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만료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중간에 설계를 변경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일단은 이제 진행하시는 거예요? 건축기획 용역이 건축기획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전부 근거로 해가지고 설계를 발주해서 하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 박인범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짓고 나서 준공된 이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재리모델링 공사들을 대부분 시행을 하잖아요. 우리 시 이제 건물들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예, 예. 또 민원 발생도 굉장히 높고 예. 그런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그거는 사용자 만약에 당초 건축기획 용역 할 적에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실소개를 할 적에 사용자 측면에서 좀 내부 좀 세부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일이 되고 있다면 그 시정은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그 림스파 빼고는 그 반답이라든가 그리고 복합 어울림센터 그리고 생형 공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일단은 시설을 이관을 했고 만약에 사용자 측에서 봤을 때 미비한 거 있다 그러면은 예산이 만약에 좀 있다고 하면은 그걸 계속해서 좀 사용자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그 예산이 그 린스파 같은 건 끝나다가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동두천시 소속 기관이 아니고 일단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보니까 저희하고 좀 이제 소통이 약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 못 느끼는 피부에 못 느끼는 것들이 너무 많으신 거고요. 보면은 반다비도 우리가 개관하고서 가가지고 그날 민원들 엄청나게 발생을 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것들 중에서도 지금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생생 플랫폼 같은 경우나 우리 지금 짓고 있는 왜 자원봉사 센터가 이전하는 거기 건물 공유누리 생형공원. 예. 이런데 지금 모두의 주방 들어가잖아요. 5층에 들어갑니다. 예, 그게 건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거기서 김치 담고 뭐 기타 등등 물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물을 바닥에서 쓸 수 없다면 모두의 주방의 기능을 못 해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보면은 우리 송내동 사무소 같은 게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난간 흔들림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준공을 한 다음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걸 계속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또 따로 들여서 준공이 된 이후에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내부를 다시 고쳐가야 된다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물 BF 인증 때문에도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저희가 건축기획 영역까지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만약에 인계를 받고 좀 실질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용자 측면에서 더좀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건물이 겉만 보고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안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전도 안 되고 또 사용하면서도 불편함이 너무 있으면 큰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집을 지을 때 그렇게 짓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장님도 우리 팀장님들도 좀 안에 내부나 용역 계획이나 이런 거들 우리 국장님도 같이 고민해서 차후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막 몇 억씩 들어가는 게 저는 짓고 나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박인범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1년도 안 돼서 고쳐야 될 비용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는 거는 저 짓는 계획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저도 한번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박인범 의원님, 이면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빼고요. 저희가 책임 부서가 그 회계과 제가 질의할 때 들어보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이걸 제가 요청을 드리면 하자보수라든지 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은 연말에 그 본 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올리는 거 보면 옥상 누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요. 앞서 했듯이 또 사업부서에서 그 용도에 처음 당초 요용도에 변경하지 않아서 아까 저 지금 모두의 주방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그렇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소음 문제가 발생했었던 부분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하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나요? 일단은 그런 건 없고요. 그 지방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하자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사업 준공한 부서 쪽에다가 일단은 그 저기 회계과에도 공문이 시달이 돼서 일단은 그 사업 부서에서 일단 하자 검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만약에 하자 그러니까 준공할 적에 하자 증권을 저희가 일단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게 명백한 하자라고 하면은 그쪽 회사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통보해서 하자 만약에 누수다라고 하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증권을 갖다가 저희가 그 증권사에 청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하자 고소를 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의 5층에 그 저희 미디어 7층에 미디어센터 들어간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홍보 미디어 담당관하고 많이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소음은 최대한 잡았다고 했는데 2층에 보면은 그 소리 관련 게 들어간 게 있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 사용 부서에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자가 생긴다고 하면은 하자 증권에 따라 가지고 그 하자 담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있다고 하면은 정확한 만약 하자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관련 법령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저기 변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뜯어 고친다 이런 말은 저희가 적어도 듣지 않아야지 된다라고 예,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시행부 저거 사업 계획 부서가 있고 또 시공 부서가 있고 또 우리 저 회계과에서는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는데 누구도 사실 여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뭐 책임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전반적으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요거를 관리 이게 시공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요걸 좀 관련 부서들하고 좀 협업을 잘 해서 저희가 이게 공공건축물의 하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인 어떤 방안을 저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예. 지난번에 그 성폭력 상담소와 관련해서 환경 개선해 준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성폭력 상담소는 특성상 뭐 이제 좀 피해자들의 어떤 신상 보호라든가 또 정서적인 안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잖아요. 이렇게 분리하고 위아래로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예. 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제가 추진 실적에 보면 6페이지고 요구 자료는 이제 29쪽이 되겠네요. 먼저 제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예. 3월 달에 제가 받은 자료에 그러니까 자료를 좀 검토해 보다 보니까 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씁니다. 그래서 동별로 이렇게 경로당 환경 개선이라든지 골목길 정비, 운동기구 설치 등 그래서 뭐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업들이 많이 해요. 예, 예.
그 특히 이제 매년 다른 수요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별로 특화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지금 우리가 그 만약에 이제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저기 동별로 받는 게 지금 많이 제가 검토를 다 하다 보니까 세심히 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판단이 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추진 과정이 어떻게 보면 주민 참여 예산하고 비슷해요. 사업하는 진행하는 과정이. 그 지금 만약에 그 사업부서에서 만약에 총 사업비가 100억짜리 공사를 하는 거 하고 저희과에서 이 발전소 주변 사업을 만약에 10억까지 한다고 하면은 저희과에서 하는 그 행정행위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한 가지 사업이 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지금 한 명의 주무관이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그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라고 저희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이제 그 내용에도 사업 기획에도 주민 수건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그거는 알겠습니다만 7억 3,400만 원으로 이제 했잖아요. 네네. 보니까 그 추진 그러니까 하실 때 동에서 만약에 이 동에서 사업 요청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 지역이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 예. 반경 5km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각 동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동사무소 그러니까 동사무소 죄송합니다. 그 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안 하는 거죠. 저희가 한 6월이나 7월 중에 각 동사무소로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들어오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그 공문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상패동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안 들어온 동이 있거든요. 네, 있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최대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죠. 이게 그 저기 주된 수입에 들어가는 게 동두천 드림파워하고 대륜 포천 민자발전 이게 들어오는 게 있다 보니까 예, 예. 들어와서 결산 보고 이거에 의해 가지고 동별로 공문을 발송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사업에 대한 규모를 정해서 동별로 한 발송하나요? 6월 7월 정도 되면은 발전소분에 대한 그 사업 발전량에 6, 7월, 따라 6, 가지고 7월 정도 되면? 발전량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네. 미리 저희가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6, 7월에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공문을 내려 보내면 그 사업은 그 내년도 그 다음 연도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다음 연도.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또 이렇게 몇 군데를 보다 보니까 예, 그 2025년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현황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상표동하고 생현 이동이 빠졌네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생긴 거죠. 예, 예. 그렇다면은 이거 그리고 나서 그 비용에 의해서 또 사업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확정하기 없는지 위해서.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접수 예. 받고 나서. 예. 그런데 이게 조금은 사업 동별로 사업의 규모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편차가 좀 큰 편이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판단을 쓰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해가지고 8개동이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에서 그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을 하려는 게 만약에 8억이다 그러면은 각 동에 1억씩 해주면 딱 좋은데 네. 하다 보면은 각 동에서 만약에 노인회관이라든가 노인족이라든가 마을회관이 좀 너무 오래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안 하고 일단 신청은 다 받는데 네. 안 들어오는 동이 있고 사업을 시작하면은 담당 그 동장님이나 아니면 전부 팀장님들이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가 뭐 일률적으로 배분한다고 그러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 지원 사업 현황을 보니까 사업별로 봤습니다. 특정 동에 한해서는 뭐 1억 5천도 있고 중앙동과 특정 동은 이제 뭐 다 합해서 3천만 원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지금 그래서 내가 또 인구가 많은 데는 더 가나 그래서 이제 좀 보니까 사업 규모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설명회 같은 게 동별로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동별로 그냥 우리 이제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동별로 안내문을 내릴 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규모도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액수가 저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가 1년 내년도에 쓸 예산에 대해 가지고 다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8억이다 그럼 8억에 대한 공고를 하고 네. 그래 가지고 다 그 신청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가정이 그러면 동에 가면 동장이 직접 이렇게 주민자치라든지 이렇게 그렇죠.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보는 거야. 아까 이게 주민참여 예산하고 비슷한 이게 사업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디에 중점을 둘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담당동에서는 이 발전소 주변적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지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각 동에 다시 한번 지침을 좀 정확하게 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평균적으로 어디 동에다 얼마 준다 이거 정할 수는 없어요. 뭐 없습니다. 7억 얼마 왔으니까 뭐 한 9천만 원씩 준다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할 수 있는 거를 좀 안내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느 동은 어느 동은 뭐 1억 얼마씩 사업을 하는데 어느 동은 막 몇 천만 원, 2, 3천만 원도 안 되고 많아야 6, 7천인데 지원 지원 사업비에 관련을 해가지고 그 네. 발전소 그 관련 법령에 네. 사업할 수 있는 종류가 총한 7개가 되거든요. 그거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 공문을 시행을 할 적에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뭐 말씀 잘 하셨으니까 이게 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이 요청된 사업과 타당성도 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종합해 가지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에서 동에서 신청을 안 한 건지 안 한 동은 아니면 위원회에서 조정한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게 저런 것도 있어요. 동에서 주민자치 거기에만 몰리다 보니까 이거 와가지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그 경로당에 그 전자혈액계 설치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제한이 들어온 게 송대동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좋은 거기 때문에 송대동은 해주면 안 되고 네. 8개동 다 해주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한 거고 예. 이명수 의원님 얘기하신 그 사단거래 부문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일단은 그쪽으로 전부 사용할 수 있게 해줬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네. 관련 동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렇죠. 예산은 가져온 거보다 예산은 우리가 받은 걸로 쓰는 거보다는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조금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한번 좀 좀 지도 좀 잘 해주시고요. 예. 이게 지역 간이 아니라 이제 동별로 형평성도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사업 목록에 보니까 실외 운동기구 교체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기구 같은 거, 이거 실외 운동기구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예.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설치하고 나서 제가 공원녹지같이 계속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런 경우는 이거 주체 시설이 어디가 돼 있죠? 관리. 경로당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시설을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해주고 만약에 마을에 가이다 그러면은 저희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주고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매뉴얼화가 돼 있습니까? 제가 지금 3년 동안 다른 부서에도 계속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 국장님은 예전에 그때 아시죠? 이 부분을 이번에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제가 보기에 운동기구 부족하면 공원녹지과나 우리 체육과 이런 데서도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3년 동안 계속 했던 거예요. 이게 통합 관리를 도저히 안 된다 싶었을 때는 부착을 하라 그랬거든요. 담당 관리 부서. 그래서 아직도 다 실행이 안 됐어요. 아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일부분은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한 80%는 붙였습니다. 지금은 어디과 담당. 그래서 전화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아, 예. 이 부분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수인계 할 때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관련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전탑과 관련해 가지고 발전소 송전탑이 지금 발전소와 한전과 관계죠, 이게. 그 업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는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기름 가지고 사업하는 거고 발전소고 송전탑 관계는 저희과에서 지금 그럼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일자리 경제과의 경제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 그쪽이- 원래 이 사업도 일자리 경제과에서 해드는 사업인데 그래갖고 저기 강암동에 국민체육센터 지면서 전임에 있던 그 과장님이 이 업무를 가져온 거예요 됐거든요. 아 그러면은 제가 일자리 경제과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성전탑을 왜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숲길 조성 사업도 지금 있고 예, 말씀 있습니다. 또 자연휴양림 주변에 좀 더 그 이 우리가 그 치유의 숲을 좀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많은 그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을 이제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짐볼스 훈련장을 우리가 지금 이제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도 지금 나와 있어요. 예, 예. 근데 이런 부분에서 송전탑이 계속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앞으로 장애가 되고 또 모든 부분에서 이제 이게 차질을 빚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사업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일자리 경제과라고 하니까는 아무튼 우리 공공사업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좀 함께 관계 부서하고 의논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앞으로 동천의 그 미래 발전에 그 지장이 되지 않도록 좀 그 협의 좀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면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보호수를 2주 동안 한 10번은 가본 것 같습니다. 아, 예.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발전소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 우리 시의 문화 관광 유산으로 잘 뻗어 나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소관 모든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전정현 보건행정과장은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재현입니다. 보건소장의 부재로 보건소 주무과장인 제가 소장을 대신하여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총괄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황주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의 개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최일선의 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총 2개과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행정구현이라는 부서 목표 아래 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해 양한방 진료와 물리치료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마을 건강 행복 충전 어르신 주치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직접 찾아가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증, 건강진단서 등 재직명 발급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수술비 연계 지원을 통해 의료비 경감과 건강한 노후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수 사상자 사고와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보건소 신속 대응반을 구성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주기적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내 정기적인 시설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건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동두천 중앙성모병원 내 응급의료 환경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구급차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응급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약무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 점검과 교육을 통해 마약류 원화명과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충 방역 소동과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친화적 방역 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홍보를 강화하였고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비상 방역 체계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 내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성인, 어르신, 고위험군 등 생애 주기별 예방 접종을 통해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감염병 환자 조기 대응을 위해 철저한 신고 및 보고 관리, 입국자 추적 관리 등을 통해 지역 사회 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데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는 더 건강한 시민, 더 행복한 동두천이라는 부서 목표 아래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등을 통한 금연 지원 서비스, 구강보건사업, 비만 예방관리 사업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아카데미 운영 및 환경 조성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암 환자, 희귀질환자를 비롯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출산 시대에 발맞추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원스톱 방문 서비스, 산후조리비 지원 등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자살 예방 사업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사각지대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을 포함한 방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한층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관리와 치매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기 검진 및 등록 관리, 예방 관리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특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매 관리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 건강이 시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건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업무 실적은 담당 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실적 보고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세부 사업 보고 후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수감부서의 관계공무원 소개 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현주입니다. 의학관리팀장 신지혜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이동훈입니다. 감염병 대응팀장 김태형입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건강과 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내과 및 한의과 진료 5,305건, 물리치료실 및 재활운동실 2,644건을 제공하였고 올해부터 보건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방 진료, 물리치료 및 내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건강 행복충전 어르신 주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걸산동 및 조산 경로동을 방문하여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증, 건강진단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각종 재직명을 5,384건 발급하였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기증, 등록관리 9건을 처리하였으며 건강진단 결과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발급 관련 안내 문자인 알림톡 서비스를 2,106건 제공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눈 의료비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13건을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응급 의료 대응체계 구축과 현장 대응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소 신속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할9 비상전담말 점검과 위기사항 대비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참석 등을 통해 재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와 대응체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 안전과 쾌적한 보건 환경 운영을 위해 진료 대기 시스템을 보건소 민원실에 도입하였으며 소방, 승강기, 전기 등에 대한 정기적 안전 점검을 통해 시민의 보건 환경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민 건강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대응 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응급 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건소, 소방서 및 지역 응급의료기관 등과 응급의료협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설 명절 연휴에도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 2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응급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을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응급실 인건비와 CT 장비비를 지원하였고 야간 시간대 의약품 판매와 복약 지도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자 공공심야약국 1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응급 대응 능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강화를 위해 응급처치 교육 55명, 교육자로 계시면 홍보 사회를 실시하였고 구급차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내 구급차 14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한 의학 환경 조성입니다. 건전한 의학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소 69개소를 점검하였고 환경 오염과 약물 오남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해 가정 내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 관련 홍보와 수거를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를 2회 지도 점검하였고
사거 마약류의 안전한 폐기 및 약물 오남용 관리 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생명 존중 및 보호를 위해 보건소 내 사전 연명 의료 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하여 75명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 처리하였고, 헌혈 장려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헌혈자를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을 지급하였으며, SNS 홍보 등을 통한 시민의 헌혈 참여를 유도하여 혈액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관리 및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간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 방역지도반 3개조를 운영하여 연막, 연무 등 해충 방역을 1578회 실시하였고, 해충 유인 퇴치기인 포충기 189대, 해충기 피제, 자동 분사기 9대 등을 통해 보다 환경 친화적 방역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소독업소 및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을 관리하여 다중 이용 시설 내 간염병 차단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간염병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병의원 8개소 내 질병 정보 모니터위원회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말라리아 퇴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전략 논의를 위하여 말라리아 퇴치 사업단 정기 회의를 5월 중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간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법정 간염병에 대한 예방 관리를 위해 환자 신고 및 보고 체계를 철저히 관리하였으며,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간염병 등에 대한 간염병 발생 감시를 위해 5월부터 가절기 비상방역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장티푸스 등 수인성 간염병 13,663건의 상권, 성매개 간염병 539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강한 내일을 위한 준비 맞춤형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19종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3,565건을 비롯하여 65세 이상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간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간염병으로 인한 중증 질환 발생과 사망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 472명을 대상으로 A형, B형 간염, TD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18세에서 26세 여성 중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미접종자 84명에게 최대 3회의 4가 백신을 접종하였고, 의료 취약계층 1,159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예방접종과 접종률 향상을 위해 35개소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지도와 방문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신고 접수와 조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신속한 감시체계를 통한 간염병 역학조사 및 확산 차단입니다. 신종 및 제출혈 간염병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연중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간염병 발생 시 즉시 가동이 가능한 신속 대응반을 상시 운영을 통해 간염병 위기 대응 조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1급 간염병 환자를 비롯한 회외 간염병 환자의 신속한 대응과 관리를 위해 신고 및 보고체계 관리, 회외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 관리를 실시하였고, 간염병 의사 환자 발생 시에도 철저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등을 통해 간염 경로를 추적하고 간염병 전파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핵 환자 조기 발견과 전파 방지를 위해 유증상자 대상 검진 등 결핵 조기 검진을 5,134건 실시하였고, 그 외에도 결핵 환자 등록 관리, 집단 시설 역학조사, 가족 접촉자 잠복 결핵 간염 치료 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성매개 간염병의 HIV 간염인 17명에 대해 관련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간염의 파악 및 추가 전파 방지 등을 위해 감염인에 대한 역학조사 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나 한 건은 불가피한 사유로 미반영 처리되었습니다. 미반영된 지적사항은 백신과 시약의 구입, 폐기 관리 실태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 백신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접종 대상 및 연령 등이 질병관리청 지침상 지정되어 있는 바 자체적인 판단하에 일반 시민에게 접종하거나 분배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에 백신 유효 기간을 철저히 확인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예방접종 홍보 등을 통해 백신 폐기율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2024년도 업무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마약류가 요즘 뭐 많이 그 TV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너무 깊숙이 침투가 된 것 같아요. 뭐 그 전에는 우리가 마약 그러면 그냥 청정 국가라고 그랬는데 어느덧 우리나라가 마약을 취급하는 아주 그 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그 중대 그 마약 국가, 유통 국가 뭐 이런 그 표현을 많이 받고 있어요. 현재 우리 동두천은 그래도 아직까지 특별한 얘기는 없지만 마약류를 단속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시는 가운데서 뭐 특이한 사항들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위원님들이나 우리 언론에서 그 우려하는 마약 유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 없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마약이라면 뭐 대마초, 저기 양귀비 이런 거가 이제 간혹 있어 재배가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는데 지금 마약류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의료용 지금 저희한테 자꾸 이제 지적되는 거는 의료용 예, 병원에서 하는 게 이제 그게 보고 체계가 이제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마약 예. 통화 시스템상의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예. 그 병원에서 훼손했다든지 뭐 처방을 잘못했든지 날짜가 지났다든지 하는 거면 바로 반납해서 폐기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서 실수로 누락이 됐거나 보고 지연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시스템에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가 관내한 작년 한 10군데 정도가 그 마약 그건 동물병원까지 포함해서 네, 그런 데 소홀한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도 점검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그게 유통이 그게 만약에 유통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요 안 그런 되죠. 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마약을 취급하는 데가 이제 병원하고 동물병원 뭐 이제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몇 군데는 안 되죠 우리나라 예, 예. 우리 동두천 그래서 같은 저희가 경우는 작년에 한 8군데 정도를 저희가 행정 처분했는데 약국에서도 그게 있나요? 그거 이제 그 처방을 하는 거니까요. 처방하는데 치료 목적인데 예, 세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약 의약품이라서 아마 어. 좀 이렇게 수면 뭐 이런 쪽에 하고 어차피 그거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도 처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보관하다가 좀 표현이 어떻게 훼손됐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에 병원에서는 이제 직접 의사가 처방하는데 거기도 이제 관리 소홀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날짜가 지났다든지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 게 한 마약류 관리법 8건이 부주의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가 안 맞으면 바로 보고라든지 훼손됐을 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경고를 지도적으로 줬나요?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줬나요 예, 여덟 그 군데?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행정 처분은 어떻게까지 가는 건가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약국이나 병원에 되게 되면 이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일단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뭐 이거는 어디 그 법원에서 하나요? 아니 저희가 이제 그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이 있고요. 아 행정 그거를 처분이 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대신에 과징금이나 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이제 의견을 들어서 네. 뭐 과징금 처분 이런 종류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아주 뭐 특별히 뭐 판매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예, 이제 예. 그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그냥 그렇게 근데 이제 저희도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정 국가냐 아니냐보다는 안전하고 유통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또 관내가 그렇게 넓질 않기 때문에 그 지도 점검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간에 이 마약류가 뭐 보통 뭐 이게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TV에 뭐 후딱하면 나오잖아요 이거요. 이제 뭐 연령이 예. 점점 어려지고 그래서 저희가 예. 또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그래서 아무튼 마약
예, 그런 유통 것이 과정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병원에서 또 약국에서 그 처방 내지는 또 이렇게 그 현재 이렇게 그 갖고 있는 그런 소량이라도 그런 것들이 함부로 그 이게 나돌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좀 그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점검도 수시로 해 주시고요. 네,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께서 마약류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의약품 관련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 자료에 보면 그 의료기관 지도 점검과 관련해서 행정 처분을 받은 곳이 한 몇 군데가 됩니다. 7군데.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과징금으로 그 업무 정지된 거를 가징금으로 대체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한 하나, 둘, 한 3군데 정도. 이런 행정 처분이 이게 다 이루어진 거죠 지금 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 사후 관리는 잘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수시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점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이거는 뭐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의사는 의사협회를 통해서 좀 저희가 네. 경각심을 주는 그 안내를 하고요. 약국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약국에도 뭐 약사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보도 자료도 내고 뭐 공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행정 처분 받은 7군데의 이 처분 내용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아닙니다. 처음 이렇게 된 이게 건가요? 이제 저희 뭐 처음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소한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저희가 한 2년 전에 음. 이 감사원에서 병원, 약국, 동물병원에 대한 아마 시스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전에 저희한테 처분 내역이 온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확인하고 수시로 확인하고 뭐 점검하는 거지. 그 전에는 뭐 지금처럼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이제 제가 그때는 근무를 안 했지만 그렇게 아마 이렇게 경각심을 갖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감사원에서 전국 의약국을 한번 시스템을 점검한 상황이다 보면 저희도 이제 더 경각심을 갖고 지도 점검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가징금으로 가름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또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또 일종의 해이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개선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범위 되면은 더 네. 행정 처분을 강화해서 진짜 뭐 이렇게 뭐 영업 정지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네. 뭐 사실은 행정 처분을 해갖고 뭘 이렇게 벌한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계도하고 그렇죠. 더 이상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무래도 그 보건행정이라는 게 지금 예방 차원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접종 같은 경우도 예방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저기보다는 예방이라는 게 더 관점적으로 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또 마약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그 술이라든지 담배 요새 이런 거 중독에 대한 예방을 많이 하죠. 이제 금주까지는 이제 금연은 이제 건강과에서 하고 있고요. 치매라든지 이런 시스템 이제 금연 관련 전체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그 차원에서 그냥 가볍게 좀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약물 오남용 캠페인이라든지 그러니까 각종의 중독 예방 사업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진행하는 사업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 마약 그런데 혹시 요새 그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청소년 약물 오남용 캠페인도 학교로 찾아가면서도 하고 있고 금연 캠페인도 그냥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요즘에 통용되는 것 중에 혹시 중독 예방 설탕 중독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설탕 중독이랑은 듣지 않았지만 음식에 뭐 당에 관한 거 맞습니다. 맵고 뭐 이런 거 요즘에 젊은 물론 이제 당뇨라는 거랑 직접적인 연결은 없습니다만은 요즘에 젊은 층까지 침투하게 되는 게 이제 당에 대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좀 잠깐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저희 지역에도 지금 여러 가지 예방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 관련 사업이 이제 통합적으로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좀 그 돌봄 통합도 이제 관리 시스템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계 그 5대로 축소가 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5대로 확대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 과장님 주장하는 거 약물 있잖아요. 약물. 그다음에 음주, 흡연 대표적인 게 인터넷 중독 예방 차원에서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하나를 첨부해서 5대 예방 사업으로 해가지고 관리 차원에서 많이 이게 확대 사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 중독까지 포함이 됐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되게 심각해진다. 그래서 우리 그 동두천 보건소에서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이 그 홍보 실적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보는 것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홍보 방법을 보니까 홈페이지하고 SNS 보도 자료 등등등 해가지고 대부분 발송하고 현수막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찾아가는 거, 뭐 골든벨처럼 하는데 이 밖에 또 추진하는 게 있나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일단 저희가 이제 SNS를 제일 먼저 하는 것 같고요. 네.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겪어봤지만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대상자들이랑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그런 그 사업할 때 보면은 저희가 실제 사무실에서는 아 이게 뭐 매년 반복되는 건데 했는데 네. 근데 그 학생들의 참여도를 보면은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5대 중독뿐만 아니라 그런 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관주도 홍보가 되다 보니 지금 제가 와서 보면 작은 거라도 그 대상자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현장으로 가서 대면으로 그다음 그 설명하고 예방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 방법론의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매 부분도 제가 작년에도 치매 부분이 본인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힘들게 하는 게 주위 사람들, 가족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족들과 더 크게는 사회 전체로 영향을 미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전반적인 그 체계가 사후 치료나 처벌 중심에서 아까 마약류도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가지고 예방과 재활 중심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게 아마 보건소 정책에도 아마 예,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예방 차원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각도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5대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요 부분들도 홍보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홍보뿐만이 아니라 현장으로 가서 만나는 방법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저기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슨 대상자를 혈압이라고 혈압하는 사람들만 오라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지금 협업 중에 하나가 학교하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를 동천교육청 장학사하고 초중학교 영양사 선생님 한번 꼭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학생들한테 이게 학생들한테 전달이 돼야 이제 가족에도 전파가 되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게 되면 가장 그 지에서 막 이런 보도 자료, SNS는 일방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조그맣더라도 그 대상자를 찾아가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건강교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건강식단 뭐 하다못해 산모들을 위한 무슨 교육식도 있고 어린이집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교실도 있고 그런 게 점차 확대돼서 대상자를 찾아가거나 대상자를 불러서 모아서 하는 교육이 거기에 병행해서 홍보가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지역부터 넓지는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교육 거기에 학교가 항시 같이 들어가는 예, 맞습니다.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제로 되는 게 중독이잖아요. 예. 중독 같은 게 무서우니까 이제 청소년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똑같은 거로 생각합니다. 아까 그 마약류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마약류는 관리 체제지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어두운 세계에서 유통되는 거는 검찰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뭐 저희가 보건소에서 찾아내지도 못하지만 그 이 부분은 관리 차원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검은 손들이 하는 부분들은 예방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예방 않냐. 홍보를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찾아가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설창 중독도 저는 작년부터 좀 알았어요. 작년. 이게 이 정도로 심각해졌다라는 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진짜 뭐 많이 뭐 복용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도 이게 20대 청소년들한테 당에 대한 이게 엄청나게 다가왔다. 중독이 이게 또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 차원에서 그 예방에 대한 사업들의 캠페인을 좀 연구 좀 해가지고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번에 보니까 그 에이즈 감염 그 고위험군과 관련해 갖고 역학조사 2건이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경로로 지금 역학조사를 하게 됐는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관리 대장은 있고요. 예. 근데 이분들이 뭐 병원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저희한테 와서 본인이 이상했을 때 그런 거를 신고해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거는 이제 이분들이 병원을 갔을 때 다른 뭐 자기네들이 뭐 거기서 이제 이런 일이 있다. 이상이 근데 그 나타나서. 저희의 역학조사라는 거는 이제 그 주변 이 사람의 그 가족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이제 저희가 꼭 그러니까 저희한테 와서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들은 다른 일상 병원 하다가 이렇게 통보 오는 경우도 있어요. 통보를 받아서 이제 네. 주변에 이제 네. 어떤 관련된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장소가 어떤지 그런 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 난 다음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거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각종 예방 접종을 실시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각종 질병 예방을 하시느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 지금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접종을 많이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조례 이제 남학생들도 남성 12세 이상 24세 이하의 네. 남성도 이제 접종하게 돼 있어요. 예, 예. 이게 가급적이면 빨리 맞는 게 좋잖아요. 빨리 맞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법으로는 뭐 초등학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맞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예, 예. 중학교나 이제 고등학교에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뭐 학부모나 학생들도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이왕이면 이제 우리 학교에 이런 예방 접종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교육청이라든지 예, 예. 그런데 한번 부탁을 해서 같이 한번 홍보를 같이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저희 위원회 꼭 그런 전체가 아니라 교육청 장학사분이 오시니까 그런 거 저희가 몰랐던 네트워크가 생기고 일단은 전염병이라도 저희가 원래 이 장학사님을 모신 거는 말라리아 뭐 이런 유언건 때문에 모셨는데 이분이 저 교육청에서 전반을 관리하시다 보면 학교 쪽에도 많고 그러니까 아까 저도 생각은 못했는데 그런 유두종 바이러스를 네. 어차피 맞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한번 저희한테 홍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그 교육청에서 가정통신문에 넣어주겠다. 보건소에서 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통신문에 넣어주고 이게 뭐 또 양주 쪽에는 해당이 안 되면은 동두천 학교만 따로 보내겠다.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구축돼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12페이지에 보면은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를 운영하고 9대를 설치가 돼 있고 신규 설치 2대가 완료됐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혹시 신천 그 하부 그 운동하는 데도 설치가 돼 있나요? 저희가 지금 그 9대는 아마 저기 공원 전철 하부 뭐 이런 쪽이 돼 있고 그 신천 하부에는 아마 좀 더 아직은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예. 싶어서요. 사실은 그쪽 하부 공간에 운동하시는 분들 환경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혹시 벌레 퇴치나 또 이렇게 해서 산책 후에 집에 돌아갈 때 좀 분사해서 처리하고 갈 수 있는 하여튼 계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큰 적이 안 들면요. 일단은 뭐 이렇게
등산로 입구에 있는 거라 그런 거 시기라도 먼저 일단 해놓겠습니다. 그쪽에도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요. 그 저도 부분은 질문을 하고 좀 있습니다.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안전총괄과에서 동천시 재난안전지도라고 해서 그 표시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아까 여기 그 똑같이 12페이지에 보면은 자동 제세동기 설치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거기에 재난안전지도에 보면은 요거 역시 신천 하부에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제가 위원장님 말씀 듣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대부분 드리시는 그게 이제 신천 하부에서 운동하시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거는 시내 중심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내 중심지는 바로 발견하기도 쉽고 빠른 대처가 가능한 데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운동하고 있는데 좀 그 외 지역에는 이런 부분이 더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어도 그 재난안도 지도상에 저희가 신청해도 요걸 한번 뭐 참고해서 한번 그거는 설치될 수 있도록, 한번 예. 저희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 제세동기가 진짜 저가 생각하기에는 건물에 있어야 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총과하고 한번 해서 네. 갑자기 들어갈 예산이 아니라 재난기금으로 한번 협의를 하든지 네네. 그 장소 선정하고 이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하고요. 심사숙고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진하고 3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수감부서의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주요 업무 추진 실정 및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진현정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백지훈 팀장입니다. 치매안심센터팀 강유실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첫 번째, 건강생활 실천으로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입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흡연자 194명을 금연 클리닉에 등록해 관리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금연 캠페인을 3회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 교육기관 8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간접 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금연구역 1,455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은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 5,401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원스톱 구강건강지킴이 및 불소용의 양치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통합 건강생활 실천 사업은 지역 주민의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
습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며 영양교육 자료 등을 제작하고 5세에서 7세 아동을 대상으로 3월부터 새싹 건강 교실을 운영하여 건강생활 실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신체 활동 독려 및 비만 예방을 위해 700명을 대상으로 체성분 측정 및 운동 처방 등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372명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영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암 환자 및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아 및 성인 암 환자 24명에 대해서 의료비 3,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희귀 질환자 38명에 대해 의료비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 지원입니다. 임신, 출산부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98명을 등록하여 산전 산후 관리를 하였으며 건강 진단과 엽산제, 철분제 등을 지원하였고 모유수유 클리닉 등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5회에 걸쳐 4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난임부부 47명에 대해 시술 및 의료비 5,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신생아 및 영유아 58명에 대해서는 검사 및 의료비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위험 집단인 임산부 및 영유아 74명에 대해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영양상담 및 교육과 쌀, 우유 등 보충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신생아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모자 건강증진 원스톱 전문 서비스 지원을 2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54명에 대해 지원하였고 경기도 및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16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68명에 대해서는 교통비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40명에 대해서는 107회에 걸쳐 가사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생애 주기 및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증정신질환 관리 사업은 중증정신질환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사리관리 신규 등록 25명,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을 1,050명에게 122회에 걸쳐 제공하였고 정신질환자 및 청년 치료비 565만 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신응급 입원을 위해 관내 정신병원에 3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살 예방 사업은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생명사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신규 등록에 15명, 자살 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에 894명에게 1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캠페인은 2회를 실시하였으며 생명사랑 치료비 14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아동 및 청소년 사리관리 신규 등록에 4명을 정신건강 및 재난심리상담에 575건,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및 교육에 13회에 걸쳐 15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홍보를 위해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네 번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 등에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140가구를 신규 등록하였으며 2,514회에 걸쳐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환자 및 고위험자 1,089명을 등록하여 검사와 상담을 실시하였고 고혈압 당뇨 상설 교육을 8회에 걸쳐 14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로당 등 371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재활사업 등록관리에 111명을, 방문 재활관리에 80회, 비대면 재활관리 71회, 재활장비 무료 대여에 41건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10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회, 찾아가는 장애인 재활운동교실에 2개 기간에 10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5번째,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 관리입니다. 지역사회 내 치매 예방을 위해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 선별 검사를 7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치매 진단 검사 170건을 실시하였고 정밀 검사는 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신규 등록 23명을 포함하여 1,272명을 우리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정상군 268명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법 안내 등 치매 예방 교실을 14회 실시하였고 치매 고위험군 161명을 대상으로 치매 고위험군 관리 및 인지 강화 교실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경도 인지 장애자 대상 인지 강화 홈스쿨링을 운영하여 212명에게 인지 훈련 교재와 교구를 우편 발송하고 개인별 학습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 1회 100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치매 파트너 66명을 모집하여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극복 선도 단체 및 치매 안심 가맹점 30개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치매 안심 마을을 2개소를 운영하여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등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특화 사업으로 야외 치유 프로그램을 1회 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치매관리 사업 홍보를 위해 SNS 홍보, 온라인 홍보 25회, 언론보도 16회, 독거 어르신 등 대상 치매 안심센터 홍보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6번째, 치매 환자 및 가족 보호자 지원입니다. 치매 환자 530명을 대상으로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였고 치매 환자 174명에게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 물품을 234건 지원하였습니다. 치매 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 환자의 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 환자 6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182건을 실시하였고 치매 환자 148명을 대상으로 인지 자극을 위한 기억 쉼터 프로그램을 21회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 및 보호자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상담 및 돌봄 부담 분석을 175회 실시하였고 돌봄 가족 교실을 환자 가족 등과 18명을 대상으로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가족 자조 모임을 4회 실시하였고 힐링 프로그램을 치매 가족 38명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8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진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동두천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또 많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우울증도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자살도 경기도 내에서 높은 편이죠. 22년
정도 통계로 봐서는 저희가 한 거의 1위, 2위를 했었고요. 그렇죠. 예. 23년 통계는 이제 5위 정도로 해서 지금 점점 저희가 순위가 뒤로 지금 가는 예, 추세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우리가 보니까는 이제 그 환자들이 이제 등록된 환자들도 이제 대폭 줄었더라고요. 24년도에는 뭐 이제 43명에서 25년도에 들어와가지고 15명 정도로 이제 떨어진 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 이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은 이제 연령도 다양해요. 근데 오히려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요 우리가,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동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경제생활과 그다음에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 이 문제가 이제 사실 자살 동기에 제일 많은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 그 빈곤한 생활이라고 판단이 돼요. 정신적인 것도 사실은 힘드니까 이제 그 경제적 조건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이런 분들의 그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뭐 이제 차상위 계층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좀 우리 시에서도 좀 과감하게 좀 필요로 할 때는 낮춰서라도 해드려야 되고, 그게 물론 보건복지부에 기본적인 어떤 룰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조금만 저기만 이 높낮이만 잡아주면은 가능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건질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 경제생활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육체적 질병 문제를 이제 꼽는데, 우리 그 건강증진과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그 관리하면서 이제 이분들을 만나 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느끼고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건 경제적 문제가 제일 크세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지 않고서는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 안 돼서 저희가 이제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걸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하고 하는 자세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서 더 접근을 하는 거고, 그걸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이나 이렇게 정신적인 그런 힘들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이제 교육도 하고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분석을 해보면 그 부분이 제일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제일 많이 접하고 관리를 하는 입장이 이제 우리 건강증진과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분들은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또 주무관님이 또 복지정책과하고 또 협조를 구해서 협의를 해서 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좀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또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큰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지거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야 다 전체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가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하겠지만은 그게 법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분들이 모르거나 또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힘들어하고만 있고, 우리 그 시청에 와서 어떤 그 이 어려움을 토로하지도 않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도와줄 경제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지원을 해주고, 또 가끔 가다가 정말 어렵다고 한다면은 긴급 지원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기초가 아니래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런 문제를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각 분야에서 같이 한 자리에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 파트가 있고 또 의료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또 많은 그 자원들 연계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예. 예. 그래서 뭐 저희가 뭐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을 못하더라도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뭔가 최대한은 그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자리만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 형식으로 관리는 하고 있나요? 예, 여러 가지 사례 그 관리는 동해 동협의체를 협의체하고 또 뭐 이렇게 행정복지센터를 하고 해서 저희가 지역의 모든 자원들은 총괄로 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냥 논의하는 그런 차원으로 형식적인 어떤 회의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은 꼭 좀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 너무 힘들다. 그런 부분에서 긴급 지원 같은 것도 한번 안을 올려가지고 과감하게 밀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의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가 네. 필요한 부분들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비슷할 거예요. 질문이. 저는 그 정신건강센터 있잖아요. 그 연결된 거잖아요. 그 밑에 네. 정신건강이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플러스 1인 가구. 쉽게 말해서 조금 아까 우리 그 박인보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자살률 보니까 뭐 그거는 작년에 제가 했던 건데 지금 자살에 대해서 아까 많이 그 제일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데 그 이외에도 다른 거 있죠? 정신적인 문제가 더 크죠? 가족 간의 관계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우울증도 많이 네, 있고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가 1위를 했어요. 통계청에서 나온 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이게 이 부분은 어떤 게 잘못됐다 잘했다의 어떤 점은 관점은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시 그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정신 건강의 관리의 필요성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이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린 내용이 그 혼자 사는 분들 1인 가구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독사라든지 자살한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에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게 사례로 봐서는 그런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 차원에서 아마 우울증 그다음에 홀로 고독사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도 작년에도 우리 그 마트 뭐 철물점 해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QR 코드 플러스 많이 하셨죠. 자살 수단 통제라 그래서 그죠. 농약이라든지 번개탄을 판매하는 업소에 저희가 안심 가맹점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면 및 비대면 서비스 지원이다 그래가지고 위기 대응 협의체하고 생명지킴이 활동도 했었고 안심마을 조성훈련 통합 자살 이것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우수 사례 찾아보니까 너무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재미난 게 있었어요. 밀집 지역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아파트 밀집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홀로 사는 1인 가구점이 많은 데가 지행역 근처에 아마 원룸 우리가 말하는 오피스텔 그쪽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송내동의 5단지 끝에 보면 또 거기에 또 원룸. 그다음에 저기 생현중학교 건너편에 또 원룸. 이 원룸 지역 쪽에 저도 이제 저희들도 자주 이렇게 다니잖아요. 다니다 보니까 저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차지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데에 다른 지역에서 했던 거를 밀집 지역 편의점에 정신건강 자가검진 QR코드 배너 이렇게 설치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눈에 잘 띕니다. 눈에 잘 띄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른 지역 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한번
우리 과장님 나중에 한번 미팅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그 편의점 쪽에 부근 오피스텔에 그다음에 가깝게 편의점들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사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날씨가 이렇게 좀 선선하고 이럴 때는 그 앞에서 담배 피느라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보니까 그 정신건강 홍보 QR 코드 이렇게 설치된 배너를 설치하면 어떨까.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그 QR 코드 링크를 통해 가지고 자가 검진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찾아다니기 이게 직원분들이 이런 분들의 대상으로 찾아다니면서 점검하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분들은 그 QR 코드를 이용해서 개인정보 수집한 이후에 건강 서비스를 연계를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발굴된 1인 가구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하셔가지고 추진해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홍보물에 QR 코드를 해서 현재 자기 정신건강 자가 진단을 하는 거를 한 적은 있어요. 네. 예,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했는데 편의점에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하고 찾아가고 이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정신건강. 맞아요. 예, 보건 그 사업은.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편의점이라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조금 아까 우리가 조심스러운 환자 대상이 1인 가구들이 혼자 홀로 고독하게 지내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 하느라고 나오지도 않고 배달 아니면은 대부분 그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요거를 같이 논의할 때는 배달하는 데다가 우리가 스티커로 해서 꽂아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좀 예방 차원에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대상자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될지는 사실 맞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네, 다양한 방법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한번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경도 인지장애 이제 치매로 가기 바로 전 단계를 이제 예. 경도 인지 장애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치매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도 또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홈스쿨링 운영, 이제 이 교재를 이제 우편 발송해서 집으로 보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거나 교재로 이제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인지를 강화하고 훈련하는 교구를 저희가 우편으로 예, 예, 발송을 해주는데 보내주시는데. 한 3회에 걸쳐서 저희가 계속 할 거고요. 그게 홈스쿨링 제도를 처음으로 저희가 이번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 보내주기만 하고 또 따로 관리 같은 거는 그분들이 실제로 혼자 하기에 어려움이 많으세요. 특히 근데 저도 전화를 그래서 주시면 개별 학습 예. 지도하고 사례 관리나 그렇게 가져 나갔을 때 가정 방문까지 해드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예, 예. 독거노인들이나 이제 1인 가구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이렇게 신경을 예, 많이 예. 그래서 개별적 써주시는군요. 학습 지도까지 하고 네, 있습니다. 각별히 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임산부 신생아 등 건강 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한 가지 체크 좀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우리 과에서 임신과 출산 초기부터 신생아 영유아 건강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서비스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시가 출산율을 높이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지만 이건 뭐 국가적인 구조적인 문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는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 좀 이제 궁금한 거는 그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면서 2024년도 1월 달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사 돌봄 서비스는 4월 달부터 시행이 돼서 근 한 1년 동안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의 만족도라든가 혹시 개선해야 될 점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혹시 피드백 같은 거는 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한 11월, 12월 경에 음. 이용하시는 분한테 만족도 조사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교통비 같은 경우는 지원 본인의 이제 신청 위주다 보니까 그 이제 몇 가지 서류를 좀 챙겨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본인이 챙기기 좀 어려운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요. 전체 대상자에 뭐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도 어떻게 하면 절차적인 거 조금 생략하고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만족도 조사하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좀 저희가 이제 찾아낸 문제점이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가사 돌봄 서비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4월부터 중간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중간에 가정 방문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들 거부를 좀 하셨어요. 그리고 일반 청소다 보니까 차별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특수 청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청소라든지 매트리스 청소라든지 뭐 그다음 냉장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수 청소들로 바꾸니까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도 많아져서 작년에는 한 24, 30가구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벌써 상반기에 63가구가 벌써 신청을 하고 많이 홍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고 교통비 지원에 대한 건 제가 조금 더 이걸 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네. 좀 생각해서 많이들 혜택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처음에 이제 요거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이제 이런 부분 조금 제한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 조금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어쨌든 임시를 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니까 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아니면은 못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과에서 좀 직접적인 지원을 대행을 해주거나 하는 이런 걸로 해서 충분히 이런 서비스를 우리 임산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 내용에 대한 거를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야 또 임산부들을 통해서 직접 수혜자를 받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그 어떤 개선책이 나오면 양질의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소관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기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